자, 오늘은 BMW X4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델은 2세대 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X4 20i M 패키지 모델이고요. 부분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차체의 어떤 커다란 변화나 혹은 뭐 디자인, 옵션 변화가 아주 크진 않아요. 우선 이렇게 날렵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들어간 엔진이 184마력짜리 20i 엔진이에요. 요게 이 차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힘이 되는가, 이게 제일 궁금했고, 그 다음에 옵션 변화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 옵션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승차감이나 편의성, 그리고 공간은 어떤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분 변경되면서 바뀐 부분이 그릴, 헤드램프, 그리고 범퍼 쪽 디자인입니다. 그릴은 뭐 비슷하긴 한데 위아래로 좀 더 커졌어요. BMW가 계속 콧구멍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대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램프는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얇아졌고, 기존에는 위로도 좀 아래도 좀 튀어나왔었는데 그게 좀 더 이렇게 일자로 바뀌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인상이 순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기본이 다 어댑티브 LED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상위 M 패키지 프로 라인에는 이제 여기에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범퍼 쪽 디자인은 M 패키지 사양이기 때문에 조금 스포티하게 다듬어져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이런 흡입구도 마련되어 있고, 검정색을 덧대가지고 조금 더 스포티하게, 조금 더 날렵한 이미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옆 라인에서는 사실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릴 건 없어요. B필러나 이쪽 이제 커터 글래스 뒤쪽에 보시면은 다 검정 처리를 해놔서 좀 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고, 루프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페형 라인으로 이렇게 뒤쪽이 완만하게 떨어지잖아요. BMW뿐만 아니라 다른 메르세데스나 아우디 같은 경우도 쿠페형 SUV를 계속 선보이는 걸 보면 디자인 트렌드가 이런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호지만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휠 타이어 쪽을 보시면 19인치 사양인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이 사이드월이 볼록하게 튀어나왔어요. 이거 마치 이제 옛날에 SUV들 편평비 굉장히 높은 시절 그런 느낌을 보는 듯한데, 24550R 19인데 약간 오프로더 같은 느낌도 듭니다. 보통은 이제 도시명 SUV거나 고성능 SUV로 갈수록 사이드월이 평평하고 또 편평비는 낮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튀어나온 모습이고, 휠 사이즈가 19인치인데 휠하우스가 되게 비어 보여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또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면 20인치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커지긴 하는데 19인치는 작아 보이는 느낌까지도 듭니다. 범퍼 디자인 좀 바뀌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외관 모습은 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머플러 디자인이 사각형으로 바뀌었는데 원래는 원형 팁이었죠. 관심이 아주 많은 분 아니면은 이 차가 부분 변경 차인지 그 전의 차인지를 구별 못할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 되고요. 외건형 모델들처럼 좌우에 레일을 달아서 그 레일에 이제 뭔가 뭐 네트를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장치들을 이용해서 조그마한 짐도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반듯하게 네모나게 이렇게 잘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홀딩은 4대2대4로 되고요. 이렇게 아래쪽에도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나 타이어 킥 같은 거는 보이질 않고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내 변화가 좀 있거든요. 실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지금 M 패키지 사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툼한 패들 시프트가 달린 휠이 적용이 됐고, 왼쪽에 보시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주행 보조 기술들이죠.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하고 차선 중앙 유지까지 가능한 옵션이 들어갔고, 스티어링 휠 열선이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중앙 디스플레이 12.3인치 사양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커요. 분할 화면을 쓰기에도 아주 충분히 크고, 화면 반응성이나 이 화면의 짱짱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굉장히 익숙하죠? 뭐 3 시리즈나 이런 신형 차들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인데 전에는 조금 더 각이 진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둥그런 이런 신형 기어 랩으로 바뀌었고, 주변도 그에 맞춰서 변화를 했습니다. BMW를 많이 타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디자인일 거예요. 옵션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보통 굉장히 선호하는 이 통풍 및 열선 시트, 이게 양쪽 다 들어갔고, 뒷좌석에는 열선만 들어가긴 합니다만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옵션들이 이 차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후방 카메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방이나 측방에 센서들은 있는데 어라운드 뷰 기능이 빠져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이 차가 가격대가 7천만 원 정도 되는 차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요 앞쪽에는 USB A 타입, 옛날 타입이 있고 콘솔 박스 안에는 C 타입이 있는데 어쨌든 무선 카플레이가 지원이 됐다는 점, 뭐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커다란 파노라마 선루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3 시리즈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쓰인 소재들도 이런 데까지 인조 가죽을 사용을 했고 시트 질감이 되게 뭐 매끄러운 이런 편은 아닌데 이거는 아무래도 몸이랑 닿는 부분이니까 마찰력 때문에 혹은 내구성 때문에 이랬을 거고 뒷좌석의 공간을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뒷좌석 공간은 이 정도인데요. 제가 키가 173cm고 이 앞에 시트를 제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B필러 정도에 가 있죠. 무릎 앞에 주먹 2개 정도가 딱 들어가는 수준? 넓은 건 아니에요. 이 차가 휠베이스가 2800mm를 훨씬 넘고 차의 크기를 보면 투싼이랑 소렌토 뭐 이런 거 중간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휠베이스도 그렇게 김에도 불구하고 무릎 공간은 아무래도 또 이 차가 뒷바퀴 굴림 베이스에 네바퀴 굴림 차기 때문에 조금은 손해를 본 게 있습니다. 센터 터널도 아주 낮진 않고 근데 공간은 어쨌든 가족들이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정도다. 많이 넓진 않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쿠페형 루프 라인이지만 머리 위쪽 공간은 생각보단 괜찮아요. 제 머리 위에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아마 키가 좀 크신 분들이면 답답하겠죠. 뒷좌석 시트의 크기나 착자감 이런 것들도 그냥 무난합니다. 편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딱 무난한 수준이고 각도가 정말 애매해요. 이거보다 조금 더 누우면 편할 것 같은데 불편하진 않은데 또 편하진 않습니다. 이 머리 뒤쪽에 있는 스위치 레버로도 되고 이 옆쪽에 있는 데도 있어서 이렇게 고문 받듯이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이 옆에처럼 살짝 뒤로 넘길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이 기능을 리클라이닝이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리클라이닝에 값어치를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존 오토 에어컨도 있고 편의 쪽에서는 괜찮은데 뒷좌석에 앉는 사람이 그렇게 편하진 않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184마력, 토크는 30kgm가 조금 안 되는 수치인데요. 수치적인 것보다는 좀 더 잘 나가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2톤이 넘는 차체를 이렇게 움직이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꽤 매끄럽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변속기 자체가 이제 BMW가 항상 사용하는 이 8단 자동 변속기는 김이 나고 그리고 체결감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변속기 측면에서의 반응성의 문제, 느리다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이 배기량의 한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디젤 모델도 있는데 그 모델이 좀 더 아무래도 시원하게 나가는 느낌이 들 것 같고 진짜 성능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M40Y를 추천드립니다. 그 차는 3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에다가 387마력이라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내거든요. 흔히 말하는 제로백도 4.5초이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그 차를 따라갈 수가 없지만 이 정도면은 산길에서 그냥 무난하게 와인딩을 즐기기에도 괜찮은 수치라고 여겨집니다. 차가 크고 무게도 좀 있고 네 바퀴를 굴리고 이러다 보니까 코너를 돌아 나가는 느낌이 아주 스포티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조금은 둔탁한 느낌도 있고 좌우로 쏠리는 건 잘 잡았지만 차가 움직이는 느낌 자체가 3 시리즈나 이런 차를 모는 것만큼 매끄럽진 않습니다.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편하게 태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M 스포츠 패키지는 넣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같은 이렇게 와인딩을 좀 즐기시는 편이다 라고 하면은 M 서스펜션은 정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M 브레이크가 들어간 만큼 뭐 아주 잘 잡히고요. 균일하게 밟은 만큼 속도가 주는 모습이 역시 BMW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속기랑 뭐 차체의 밸런스 이런 것들은 꽤 스포티하게 세팅이 됐는데 한 250마력 정도 되는 수치였다면 정말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우디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게 2리터 터보는 250마력 정도 되는 200마력 중반대가 2리터 싱글 터보 엔진의 어떤 표준이 됐어요. 이 지금 184마력짜리 싱글 터보는 한 세대 전에 많이 쓰던 BMW 같은 경우는 F바디에서 많이 사용하던 그런 스펙이기 때문에 일상 주행에서는 군더더기 없이 그냥 잘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산길을 달릴 때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가속 페달을 그냥 살살 밟고 다닐 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 한 절반 이상 밟았을 때는 차가 생각보다 좀 안 나가고 엔진이 힘을 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차라리 이제 차의 성향을 놓고 보면 M 패키지를 빼버려서 좀 마일드한 세팅으로 이렇게, 아니면은 이 M서스가 들어갔다면 조금 더 강력한 엔진이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M 패키지 모델은 좀 계륵인 것 같아요. 휠 타이어 세팅만 봐도 그렇고 전혀 그렇게 스포티하게 세팅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차체나 이런 서스펜션들은 꽤 탄탄하다 보니까 이 이질감이 있어요. M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은 모델의 서스펜션이 산길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그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운데 쪽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면서 요 발 놓는 공간 자체가 넓진 않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 둘 다 조금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오른발이 약간 왼쪽으로 가야 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페달 간격이 가깝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조작하기는 편한데, 이게 약간 일상생활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거죠. 시트가 쿠션도 많아 보이고 크기가 그렇게 작지도 않고 뭐 이렇게 허벅지 받침도 늘어나고 다 좋은데, 뭔가 시트 포지션이 딱 잡히진 않아요. 편한 시트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를 잠깐 탔을 때도 그렇고 오랜 시간 이렇게 장거리를 다녔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편한 차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이랑 별개로 시트 자체가 그렇게 편안하진 않다. 엄청나게 좌우로 흔들리는 걸 잘 잡아주고 이런 또 시트는 아니거든요. 아예 더 스포티한 완전 그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든지 버킷 시트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편안한 시트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BMW가 이제 G바디로 넘어오면서 이런 주행 보조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선 유지 기능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실제로 써보면 이렇게 제가 운전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잘 하고 사용하기도 쉽고 그리고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이 보조 시스템은 굉장히 좋습니다. 골목길 같은 데서 후진 보조해주는, 후진을 직접 해주는 그런 어시스트 기능들도 들어가고, 많은 보조 장비들이 지금 이 차에는 깔려 있습니다. 안전장비, 보조장비들 굉장히 많은데 이 어라운드 뷰가 없다는 점. X1이나 X2가 아니라 X4니까 이 정도에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라운드 뷰는 빠졌고요. 일상 주행에서 연비는 한 10km 거의 나왔습니다. 평균 속도가 한 30km대 정도? 그 정도 될 때 연비가 10km가 나왔으니까 공인 연비 9.9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운행하다 보면 사이드미러 시야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끝에 쪽은 굉장히 광각 미러로 처리가 돼 있고, 끝에 쪽을 제외하면은 여기도 또 약간의 광각인데 위아래로는 굉장히 넓은데 좌우 폭이 좀 좁다 보니까 시야는 좀 답답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는 승차감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M 서스펜션이면 보통 굉장히 우당탕탕하고 뭔가 막 승차감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느끼고요. 근데 확실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단형 모델들보다는 여유가 좀 있는 편이라 큰 요철이나 아니면 방지턱 같은 걸 넘을 때 제외하면 자잘한 요철들은 꽤 매끄럽게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굴곡진 부분들도 나름의 여유 마진을 두고 부드럽게 넘는 편이어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승차감이 상당히 괜찮아요. 어차피 이 M 서스펜션이라는 거는 승차감을 좀 포기하더라도 주행성에서 이점을 보자 이런 목표를 갖고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종합을 해보면 이 차가 한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6,900만 원대인데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이 차가 메리트가 있어요. 뭐 옵션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 경쟁 모델로 꼽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GLC 쿠페 비교를 해보면은 수백만 원이 쌉니다. 이 차가 M 패키지가 들어가서 7천 정도, 7천이 조금 안 되고, GLC 쿠페 같은 경우는 한 7천 중후반대에 있으니까 사실 가격 차이가 좀 나죠. 할인도 추후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X3랑 X4를 고민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부연 설명 없이 X3를 추천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뒷좌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X4보다는 좀 더 유리한 감이 있고 가격도 좀 더 싸고요. 쿠페형 SUV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쿠페형을 사실 거니까 제가 할 말이 없지만 특별한 취향을 갖지 않으셨다면 X3를 조금 더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추후에 이제 신형 X3의 시승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이 차량의 차이점이 어떤지, 그리고 또 GLC나 GLC 쿠페의 시승도 곁들여서 또 비교하는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